이불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는 소비자. 그에게로 접근을 하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불을 구경하러 온 평범한 주부처럼 여자가 자연스럽게 손님들 틈에 섞여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갑이 들려 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사이 혹은 전철을 타고 있는 동안 누군가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봄 정기 세일 기간 동안 어느 백화점에선 1시간 동안 무려 10여 건의 소매치기가 신고됐습니다. 6분마다 한 건씩 소매치기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소매치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매치기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꼭 백화점 세일 기간이 아니어도 소매치기는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소매치기 건수만도 수백 건.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소매치기범은 바로 내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가는 소매치기 범죄. 우리는 그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지하철 수사대와 함께 15일간의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소형 특수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37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소매치기 범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 특히 각 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은 소매치기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업 장소입니다. 지하철 소매치기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환승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차를 바꿔 타느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사이 소매치기가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결코 당신의 지갑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가방을 매도 아무리 깊숙이 넣어도 일단 소매치기들의 목표가 되면은 그 지갑이 무사하기란 어렵습니다. 지하철역 잠복 30분. 형사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10여 분째 벽에 기대서 있는 남자.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갔지만 그는 타지 않고 계속 동태만 살핍니다. 이런 사람은 소매치기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또 한 사람의 용의자 발견.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태만 살피고 있던 그를 형사가 미행하기로 합니다. 소매치기입니다. 비좁은 열차 안에서 그는 계속 눈을 돌리며 지갑을 꺼낼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순간 카메라 쪽을 봤지만은 눈치채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필 소매치기 할 대상으로 형사와 취재진의 뒷주머니까지 노립니다. 형사와 취재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줄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마침내 열차의 문이 열리고 용의자가 한 승객 뒤에 바짝 붙습니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낀 승객이 뒤를 돌아보자 아쉬운 듯 물러납니다. 결국 그는 지갑을 빼지 못한 채 차에서 내리고 맙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도 범행 순간을 포착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는 한 그를 검거할 수는 없습니다.
소매치기 범들도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갑을 훔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훔친 지갑을 버리는 일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갑들 속에 현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퇴근 시각의 2호선 전철역. 형사가 또 한 명의 소매치기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 승객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용의자들이 마침내 전철 제일 앞칸으로 갑니다. 취재진과 형사도 급히 전철을 탔습니다. 붐비는 전철 안. 용의자는 두 사람입니다. 앞 사람은 승객의 주머니나 백에서 직접 지갑을 꺼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일명 기계입니다. 그리고 뒷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부터 기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바람입니다. 그들이 탄 역에서 한두 역을 지날 즈음 그들이 다시 열차에서 내립니다. 이미 범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므로 검거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그들을 미행하기로 합니다. 열차에서 내린 용의자들이 간 곳은 반대편 승강장. 이들은 자신이 탔던 역으로 돌아가는 길일 겁니다. 미행을 하는 동안 용의자들은 4차례 이상 전철을 탔지만은 차를 타고 3정거장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활동구역을 정해놓고 그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철을 타는 용의자들. 취재진과 형사도 그들을 살피며 전철에 오릅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옆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전철 안에 그들이 없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범행을 하고 바로 내린 것 같습니다. 잠시 당황을 했지만은 다시 교대역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형사의 미행을 눈치채거나 오늘 일이 마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 있을 겁니다. 역시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2호선 승강장. 용의자들이 차를 탔습니다. 카메라로 포착하진 못했지만은 용의자들이 차에 오르는 순간 승객의 지갑을 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돈을 세고 있습니다. 좀 전에 차에 오르면서 훔친 돈입니다. 이대로 뒀다간 피해자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를 검거하기로 합니다. 검거된 소매치기 범들은 2년 전에도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검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 면도칼이 나옵니다. 핸드백을 찢을 때 사용하는 도구, 일명 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뭐 학교도 가기 싫고 같이 이렇게 놀고 싶고 그러니까 오락실 같은 데 다니면서 애들 체육복 있는 거 50원씩 100원씩 그렇게 빼다가 점점 이제 욕심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어른들 주머니도 손을 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몇 살 때 정도 됐어요? 13살 때. 13살에 처음 남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그는 26살인 지금 전과 사범의 소매치기가 돼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느낌은 어때요?
뺐을 때 지갑을 딱 잡았을 때 느낌이라는 게 와요. 아, 이 지갑은 돈이 있구나. 이건 또 없구나. 아무리 지갑을 듣고 오도 이건 돈 없는 지갑이라는 게 느낌이 와요. 지갑을 접는 순간에. 거의 맞아요. 네, 거의 맞아요. 거의 대부분 돈이 얼마 있다는 것까지 느낌이 와요. 보통 이건 한 20만 원 들었겠구나. 그럼 딱 이제 펴보면은 뭐 18만 원, 19만 원 그렇게 돼요. 소매치기 범들의 활동 무대는 물론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 백화점이나 의류 전문 시장은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는 또 하나의 장소입니다. 쇼핑을 위해 일부러 챙겨나온 현금들. 소매치기들에게 이상 좋은 영업장도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선 어렵지 않게 소매치기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하철탑에 신고를 하지 얼마 잃어버렸어요? 8만 원짜리.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넣었는데요. 지퍼 열리고 지금. 박수 뭐야? 누구인지? 어떤 아줌마가 뒤에서 저기 지퍼 열렸대요. 아주 분명히 저는 이거 오늘 만지도 않거든요. 여기다 다 돈 넣고 지하철 탔는데 이거를 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열려가지고요. 이거 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렇게 열려있었어요. 열려 있었고. 의류 매장 방송실에도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줄을 잇습니다.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네?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지금요. 어디서요? 여기 안에서요. 1층 매장에서요? 근데 언제나 매장 2층 매장에서요? 지갑 어디다 두셨어요? 가방 열고 가져왔어요. 가방 여기요? 네. 취재진이 찾아간 날도 1시간 동안에만 1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철 수서대와 함께 잠복에 들어간 지 2시간. 그쪽으로 빨리 튀어와. 매장에서 빠져나가는 한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행 중 그에게 일행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의자가 팔에 걸치고 있는 옷은 지갑을 빼는 순간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어가며 주로 학생들의 가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행의 왼쪽 뒤편에 있던 용의자가 살짝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소매치기가 지갑을 빼는 순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잡이가 뒤에서 가리는 동안 소매치기가 앞 사람의 지갑을 꺼냅니다. 이번에는 바람잡이가 직접 뒷주머니를 노립니다. 오늘 일을 마치려는지 두 사람이 돈을 나누고 있습니다. 형사들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들을 검거합니다. 범행 순간을 목격하고 체포를 하지만 이들은 순순히 수갑을 받지 않습니다. 대개가 누범자들인 소매치기들은 형사들에게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뺌할 것, 증거가 없는 상황은 모두 부인할 것. 그 모르는 사람이?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몰라요. 그럼 둘이 같이 다닌 적도 없네? 네? 둘이 같이 다닌 적도 없네? 내가 모르죠. 내가 어떻게 뭐 같이 다니고 같이 앉아주는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같이 다녔는데? 네? 같이 다녔어요. 몰라요. 그러나 소매치기 전과 15범인 자와 16범인 자가 1시간 이상 계속 같이 다닌다는 것을 그저 우연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주머니에선 그들의 것이 아닌 지갑과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몰랐어요. 5선 타고 자리에 앉는데요. 친구가 이렇게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갑만 없어졌대요. 저는 소매치기 형사들의 목격과 피해자의 진술. 타보니까 이쯤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소매치기를 검거하는데 최소한 3시간 이상의 미행과 잠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도 범행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범인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매치기 범들은 대부분 경찰과의 대치에 이력이 난 전과자들입니다. 경찰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증거부터 없애고 완강하게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자유행위로 경찰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하철 수사대와 함께 잠복하는 동안 우리는 소매치기 범죄가 단순한 절도 이상으로 조직화된 범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 더 이상 접근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구역이 노출될 것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몇 명의 전직 소매치기들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직접 소매치기 수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수법 재현은 소매치기 예방과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소매치기 생활을 했다는 박 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몹시 망설였다는 그에게서 어렵게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읽은 사람들, 잘 읽고 좀 더 얼굴도 깨끗하고 좀 이제 귀티가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단에는 그냥 늙은 목소리 하고 그냥 최고급으로 안경 쓰고부터 신발까지 그냥 쫙 빼고 시계도 좋은 시계들 차고 한 여자들은 벌써 풍기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댐비거든. 풍기는 그런 냄새가 온다고.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람에게서 주인도 모르게 돈을 빼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과거 소매치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수법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수법을 알면 예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버스가 오고 승객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듭니다. 순식간에 승객의 가방이 찢어졌고 지갑은 이미 그 안에 없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각자 흩어져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소매치기 조직원들입니다. 버스가 오자 목표 대상을 가운데 끼고 앞뒤로 에어쌉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대상보다 먼저 버스에 오릅니다. 기사에게 버스 노선을 묻는 척하는 그는 바람잡이. 소매치기 할 대상이 멈춰 서게 하고 그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그 사이 뒤에 있던 사람, 일명 기계로 불리는 소매치기가 가방을 찢고 지갑을 빼갑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또 다른 바람잡이가 신문 등으로 지갑 빼가는 것을 감추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잘 짜여진 순서에 의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면도날로 가방을 찢는다고 해서 필백닭이라고 부르는 이 수법은 버스를 탈 때 일을 한다고 해서 올려치기라고도 합니다. 필은 면도칼을 부르는 그들 세계의 은어입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안주머니에서 주인도 모르게 지갑을 빼내가는 안짱따기는 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목표 대상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문 쪽으로 올 때 주변에 있던 소매치기들도 자연스럽게 와서 그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하차할 승객으로 보일 뿐. 이들 바람들이 승객을 에워싸고 있는 사이 기계가 양복 안주머니를 따고 지갑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이나 팔에 걸려있는 목걸이나 팔찌를 노리는 소매치기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굴레치기라고 부릅니다. 얘네는 벌써 눈초리가 벌써 다르지. 눈초리가 벌써 다르고 보통 시선이 목을 간다 여자들. 쳐다보고 만약에 여덟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발견을 하면 머리에 손을 얹어 수가 이러고 그럼 여러 사람이 머리에 있을 때 수가 이러면서 손만 올리면 아 저 목걸이 하나 있구나. 그러면 쫙 모이더라. 그러면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대로
들어가서 금방 딱 3초 내에 이루어지는 일. 암만 늦어도 3초 아니야. 2초에서 3초, 늦으면 3초. 목표가 발견되면 조직원들이 모여들고 순식간에 목걸이는 소매치기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때 각자 맡은 역할은 이렇습니다. 동전치기가 대상의 주의를 끄는 동안 기계가 목걸이를 끊고 앞치기와 안테나가 범행 순간을 감춰줍니다. 목걸이가 이렇게 눈앞을 지나가는데도 모를까요? 아유 모르지. 그 순간이 이제 목걸이가 지나간다는 거는 이제 손이까지 신문지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풀고, 안 그러면 살짝 눈을 올릴 때 목이 들리면 목 밑으로 살짝 손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르지. 밑에 상당 이게 거의 100%라고 봐야죠. 잘 조직된 굴레따기 팀의 경우 하루에 그들이 훔치는 금만 해도 300돈. 서로 분배를 해도 하루 100만 원 이상의 벌이는 되는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10시에 만나면은 오후 3시, 4시면 일이 끝나요. 이제 하루에 나가서 노동하는 시간은 4시간. 많아요, 5시간. 뭐 하루 100만 원 가져가면 그 꿀이라 그러거든, 꿀딱이라 그러거든. 최근에 와서는 보면 남자들이 목걸이를 많이 걸치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은 자기 목에 걸려있는 걸 남이 어떻게 그냥 자기 목에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선입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남자들이 걸고 있는 목걸이는 거의 100%, 99.9%는 자기 목걸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굴레따기가 훔친 목걸이는 주로 낙가마라고 불리는 중간체계에 넘겨 즉시 금괴로 만듭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하고 일반 절도처럼 지문도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 잡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검거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현장에서 들키거나 검거될 위험에 놓일 때를 대비해 이들은 흉기까지 갖고 다닙니다. 굴레따기는 사실 그 강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뭐 한 5명 이상으로 다녀가면서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검거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 항상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는 연장입니다. 연장인데 그 흉기, 뭐 패칼이라든가 이런 그 칼을 소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용이지. 진짜로 사람을 찌르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고 누가 쳐다보다든지 뜯든가든지 이럴 때는 그래서 끄집어내면 다 붙으려는 생각을 아예 안 가지. 굴레따기 팀처럼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고 혼자 다니며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독고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대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안창따기나 굴레따기 같은 일 대신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수법들을 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들치기. 선반이나 의자 위에 놓인 가방을 슬쩍 들고 내리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등에 메고 있는 가방도 독고다이나 초보자들에겐 손쉬운 대상입니다. 그냥 가방을 열고 살짝 지갑을 꺼내가는 이 방식을 쌔따기라고 부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는 방식인 계단치기. 뒷주머니에 지갑을 뺀다고 해서 뒷방치기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혼자 돌며 소매치기를 했다는 전직 독고다이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소매치기들이 쉽게 노릴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가 지적한 사람과 비슷한 경우의 사람은 더욱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연관들이 관심이 없잖아. 많이 들고 조심하게. 좀 이런 아줌마들도 흔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숨이 좀 너무 낮잖아.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낮아.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거죠? 내가 서 있을 때 손 높이 정도. 주로 차를 타고 내릴 때 소매치기를 당할 확률이 높지만은 계단을 오를 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대상을 생각해서 타는 거는 생각할 수가 있어도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 그때 바로 지나치다가 사람이 이렇게 한두 명 서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지나가다 부딪힐 때 그때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승강장에서 허점을 보이면 소매치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일단 승강장에서 목표를 정한 다음 차에 오를 때 재빨리 지갑을 꺼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타겟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지난 13일 독고다이로 활동하고 있는 한 소매치기범이 지하철 수사대에 잡혔습니다. 50살이 돼서도 손버릇을 고치지 못한 그는 노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이가 55년생인데요. 1년을 넘기는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 보통 나오면 2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27년인가 8년인가 지내고 살았어요. 나서 실질적으로 그 전화번호 있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지원만 산 거예요. 평생 동안. 뒤하게 생각해보면 마냥 후회스럽죠. 처음 남의 것에 손을 댈 때만 해도 평생을 이렇게 교도소에서 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얼핏 손쉽게 느껴졌던 돈벌이인 소매치기. 하지만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 평생 그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쉽게 근사하게 차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힘든 노동력 없이 쉽게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붙들려서 징역을 가기 전까지는 그보다 더 쉬운 일이거든.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붙들려 가봐요. 그 자리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난 여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한시도 못 나갑니다. 근데 막상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가게 되고 전직 소매치기들이 그들의 수법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과 같은 범죄자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루 서너 시간의 활동에 50에서 1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다. 얼핏 듣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러야 할 대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반을 거리에서 남의 지갑을 노리며 지냈고 나머지 인생의 반은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족과도 헤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고 난 다음의 후회일 뿐 여전히 새롭게 소매치기 세계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도 점점 생계를 위한 것에서 유흥비 마련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수법도 훨씬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새벽 3시 배사원 신 씨는 혼자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회식에서 술 한잔을 한 그는 조금 취한 상태였고 자신을 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일격을 가한 사람들.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뒤에서 퍽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잃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다 피바다가 된 거지. 여기 쓰러졌을 거야 아마. 여기 피.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지갑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주인도 모르게 지갑을 빼내가는 소매치기와는 달리 흉기로 기절을 시키고 지갑을 빼가는 것을 퍽치기라고 합니다. 진리게졌어. 옆에서 그러니까 말사가 다 귀찮아지고 하다못해 지금 버릇인 거 뒤에 사람 오면 이렇게 슬금슬금 제가 피해요. 그거 답답하 그런 게 답답하더라고. 막 짜증나고. 무의식적으로는 뒤에. 예, 뭐 여자고 남자고 뒤에 오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소매치기는 그야말로 남의 그 지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핸드백을 그 칼로 면도칼 같은 것으로다 이제 짜개고 손에 그 돈을 빼가니까 금전적인 손실에는 별 피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퍽치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 가지고 더군다나 술이 취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뒤에서 몽둥이라든가 아니면 쇠파이프라든가 아니면 벽돌로 다 내려치고 그 돈을 빼가는 수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리랑치기나 그런 것보다는 엄청 위험합니다.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취객들을 노리는 퍽치기범들. 같은 치기배라고는 하지만 사람까지 해할 수 있는 이들은 강도에 가깝습니다. 수사 끝에 붙잡힌 퍽치기범들. 피해자 신 씨를 쓰러뜨리고 돈을 뺏어간 이들은 놀랍게도 모두 10대들입니다.
그런 돈들은 뭐 하는데 썼어요? PC방에서 오락하고요. 친구들이랑 다른 거 치러 가고요. 그런 데 썼는데요. 단지 유흥비를 벌기 위해 퍽치를 한 아이들. 더구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무섭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자꾸 하면 할수록요 돈이 생기니까 쉽게 생기니까요 좋아서 계속 했었어요. 땀 흘려 버는 대신 남의 지갑을 노리는 법을 먼저 알게 된 아이들.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한 이 일이 어쩌면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가 될지도 모릅니다. 소매치기들이 화려한 전과를 가진 누범자들인 것에 비해 벅치기들은 초심자들이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필요한 돈만 생각할 뿐 피해자가 입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적이 드문 심야의 유흥가 골목,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술기운으로 저항력이 약한 상태에 있는 대상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취객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또 하나의 범죄. 자정이 가까운 유흥가 골목은 아리랑치기들의 천국입니다. 막차가 임박한 시각의 지하철역. 어디서나 술 취한 사람들은 아리랑치기의 목표가 됩니다. 아리랑치기란 늦은 밤 취객들의 지갑을 노리는 또 다른 형태의 소매치기입니다. 지하철 2호선 종착역. 승객들이 내리고 불이 꺼졌지만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열차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취객 아니면 이들을 노리는 아리랑치기입니다. 지하철 한 구석, 단잠에 빠진 남자. 이 사람의 지갑이 온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6월 11일 밤 9시 1호선 지하철역.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승강장 의자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눈에 띕니다. 아리랑치기범들이 이들을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잠복 2시간 40분째. 형사가 용의자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맞은편 승강장의 남자. 전철이 끊겼는데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마침내 취객 곁으로 다가간 용의자. 하지만 툭 한번 쳐보고는 지나갑니다. 잘못 짚은 것일까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던 그가 다른 쪽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습니다. 다시 취객에게 접근한 용의자. 대단히 조심하는 눈치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옆자리에 앉습니다. 취객을 건드려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결국은 그의 뒷주머니를 뒤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취객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의 주머니에도 손을 댑니다. 현장을 포착한 형사가 그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잠깐만요. 뭐 있어야죠.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절도 미수 집어넣으러 내가 지금. 절도 미수에 제가 뭘 드셨어요? 이상하네. 바로 옆에서 아리랑치기범이 체포됐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합니다. 아 진짜 아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저 뒤지고 오는 걸 다 눈으로 봤는데도 안 뒤졌단 말이야? 뒤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계속 술 먹은 사람 저 주머니 뒤지는 걸 봤는데도 안 있다 이거야? 부모님 왜 뒤져요? 철도 5범 6범인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아리랑치기에 이력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95년도 서울 형사지법은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아직도 취한 상태. 그에게서 진술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손 안 댔어요?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씩 왔다 갔다 해가면서 몇 번씩. 뭘 몇 번씩입니까? 제가 없습니다. 계속 범행을 부정하는 용의자에게 취재진이 촬영한 화면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서로 안 된 게 아니라 나 앉기로 앉았어요. 앉으면서 됐는지 몰라요. 아무튼 갔는지 손이. 근데 그걸 인정하죠. 현장을 잡았는데도 뭐 내가 왜 현장을 잡았다는 말이 이제서야 믿어지는 모양입니다. 용의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손 댔죠 한번? 손 댔죠. 네. 지금 또 대고? 다 봤으면서 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증거 화면을 확인하고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용의자. 하지만 잡혔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할 뿐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후회나 죄의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출소 반년 만에 다시 검거가 된 아들. 어머니도 그런 아들에게 지쳐 있습니다. 새끼가 아니니까 자식들 시키다. 그 새끼는 뭐 죽을 새끼나 똑같은 건 내가 손가락이 다 삐뚤어지고 이 반동 다 동상발해서 지금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나도 끝내고 그래서 밥을 비우면 다니는 것만 나든지 끝내고 그 새끼도 끝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말려고 누가 돈을 주고 그러고 지금. 어떻게 남의 돈에 손을 댈 수 있을까? 어머니는 아리랑치기라는 말조차 모릅니다. 6번이나 같은 죄를 짓다가 잡힌 아들. 이제는 어머니조차 그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새벽 1시의 종로. 밤늦은 이 시각에도 거리는 술에 취한 사람들로 비틀거립니다. 유흥업소 심야 영업 규제가 풀리면서 늘어난 취객들. 덕분에 아리랑치기들의 영업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전동차는 밤 12시까지 다니니까 전동차가 끊어지기 직전에 이제 취객 상대로 하는 아리랑치기가 많은데 전동차가 일단 끊어지면은 그 범인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대형 주점 근처에 가서 이제 술 취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아리랑치기범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전철에서 일을 마치고 올라오는 아리랑치기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들이 깨어날 즈음면 그들의 지갑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일 것입니다. 믿다, 일단 문제 줬다. 깨어보는 거죠. 깨어서 올라가니까 이제 서부성대가 많이 쳤다고 그냥 빼먹어요. 그냥 그런 거고 주임에서 그 배운데 누구 있으면요 20번 그냥 제탕 삼성급체 스쿼트 갑니다. 그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갑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리랑치기의 말입니다. 술 처먹은 사람 보충해 줄 지갑에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 처음에 별 죄의식도 못 느껴요. 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죄의식을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당장에 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짓을 안 하고 맘먹어도 이렇게 다 보면 지갑이 보이고 돈이 보이는데 그 하기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그게요. 그만 내가 안 해도 누가 하더라도 하게 되거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것도 아리랑치기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취객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택시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그들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툭 치고 야 이 새끼야 왜 쳐 이 새끼야 배를 시비를 번다고 술 먹은 놈한테 술 먹은 놈이 가장 가는 놈이 어딨어요.
이 새끼야, 지가 쳤지, 내가 쳤어, 이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둘이 싸우면서 딱 잡지 그러면 한 놈이 말려주면서 빼는 내버려. 지갑을. 아유, 양반 술 취했구만. 집에 가야지.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을 거지 만드는 거지. 새벽 2시 지하철 수사대가 급히 출동합니다. 광교에서 아리랑치기범들이 취객들을 노리고 있다는 제보. 길 건너편에서 취객의 지갑을 꺼내던 용의자들이 발견됐습니다. 거세게 저항하는 피의자. 승용차까지 이용해 일대를 돌며 대상을 물색하던 이들은 길가에서 졸고 있던 어느 취객의 지갑을 막 꺼낸 상태였습니다. 체포 직전 용의자들이 훔친 지갑입니다. 지갑 있어요? 네, 저 일로 오세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피해자는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비틀거립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나온 신용카드와 현금. 비밀번호까지 알아낸다면 피해는 더 커졌을 겁니다.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돈을 훔쳐낼 수 있는 취객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그들의 주머니는 늘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소매치기범들이 점점 줄어드는 대신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노리는 아리랑치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누구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술 취한 사람의 지갑,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이 범죄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매치기들이 처음 그 세계에 발을 디디는 것은 바로 그 한 번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평생을 소매치기 범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돈만 훔치고 나면은 곧 다른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범죄는 반복하게 돼 있고 그만큼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때늦은 후회가 찾아오곤 합니다. 소매치기의 가장 큰 피해자, 그것은 바로 남의 호주머니만 뒤지다 인생을 낭비한 그들 자신들일지도 모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출소자들이 모여 어깨를 기대고 살아가는 곳. 이곳 다만 선교회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하승원 씨는 전직 소매치기입니다. 절도전과 18범. 갓 20에 시작해 40년 넘게 소매치기 인생을 살아온 그는 그중 20년 넘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전생 때는 뭐 젊었을 때 뭐 많이 벌었죠. 18년도 집 사놓고 이랬으니까 그때. 집사람 집사셨어요? 예. 그거만 소매치기만 해가지고. 예, 소매치기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꼭대기 보고 있으니까 시선은 약. 하늘 보고 있다. 예, 그럴 적에. 솜씨 좋은 소매치기였던 시절 그의 눈엔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에 든 돈이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거기서 딸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이걸. 예? 그래가지고 귀신도 모르게 이렇게 딱 따야지. 그리고 손 싹 빼면서. 돈이 필요할 땐 언제나 손만 내밀면 됐습니다. 거기다 탈 없이 일을 끝낼 땐 쾌감까지 느꼈습니다. 한 4,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 근데 그렇게 식구면 뭐 경비제하고 뭐제하고 이래가지고 하나 앞에 한 50만 원에도 가지고 들어가려면 한 250만 원은 해야 된단 말이야. 경비제하고 한 300만 원은 그건 해야지만 경비 때 식사비 제하고 이래가지고 하나 앞에 50만 원씩 분따 해가지고 나가지. 그러나 매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일인 사람, 행운이 계속될 리 없습니다. 그는 소매치기를 하던 중에 검거가 됐고 교도소에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그렇게 18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힘든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를 자꾸 하게 되고 나와서 또 노가다 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그 배운 게 그거라고 말이에요. 소매치기를 하다가 또 걸리더라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그냥 2번, 3번, 4번, 5번 범죄수가 높아지고 이러죠. 가진 기술이라고 남의 지갑을 훔쳐내는 것. 손만 뻗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출소 후에도 소매치기는 계속됐고 5년 전에도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과 보호감호 7년. 그중 2년의 보호감호를 받다가 작년 10월 가출옥을 했습니다. 2년도 받고 3년도 받고 이랬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전부 합해만 한 15년 정도 살았죠. 그래서. 네, 그럼 감옥까지 한번 20년 넘게 하셨네요. 하루벌이가 50만 원이 넘던 그이지만은 남은 것이라곤 가방 하나와 전과 기록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쓸쓸한 추억뿐입니다. 이혼해서 여자하고 이혼해가지고 애들은 지금 저 시집가서 다 잘 살고 근데 우리 처하고는 이혼했지. 청정 들어가면 이혼이 뭐 한 10명이면 8명 이혼장 매일 써줘야 돼. 써주고 오는 사람들이 뭐 하나둘이 아니야 이혼장이. 그 여자가 누가 기다리겠어요. 7년씩 말이지. 응?